저희가 히든풋볼 네. 어제 녹음하면서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레반도프스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레반도프스키는 명실상부한 지금 유럽을 넘어선 지구 축구계 가장 최고의 넘버 9을 꼽아라. 레반도프스키를 뽑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바이언에서의 모습을 본다면 이 선수는 무결점 스트라이커에 가까워요. 근데 폴란드에서 레반도프스키는 다른 사람 같아요. 너무 달라요. 그냥 이름만 지워놓고 보면 같은 선수라고 보는 게 무리일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해서 이제 지금 좀 갑론을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아니 주변 자원이 이렇게 안 받쳐주는데 레반도프스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냐. 레반도프스키가 뭐 최고의 스트라이커인 것은 맞지만 호날두, 메시 호날두 이 둘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런 사람. 반대로 그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 국가대표 운이 좀 없는 어떤 최강의 선수들이 여태까지 계보들이 있잖아. 뭐 그쵸. 이를테면 셰프첸코, 뭐 긱스 이런 선수들인데 이런 선수들도 이렇게 부진하진 않는다. 그들이 고군분투하고 캐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마지막 아쉬운 부분 때문에 좀 운이 없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레반도프스키는 그러한 모습조차 없다라는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 주위 동료들과의 레벨이 맞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올 법한 게 저는 폼모 평점은 그렇게 공신력이 있다 보진 않거든요. 근데 참 재밌게도 그 폴란드 라인업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폴란드 라인업에 이렇게 3-2 평점이 있어요. 다른 동료들은 7점 넘겼는데 레반도프스키만 6점대입니다. 주위 동료들과의 차이는 레반도프스키가 오히려 낮았다라고 폼모는 얘기하고 있는 건데 거기는 평점을 상대적으로 매기나? 예. 기대보다 못하면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좀 재밌는 기준이지만 아무튼 그런 평점 때문에 얘기거리가 나왔죠. 그러네. 주위 동료들과 레벨이 맞지 않네. 레비가도 못했어. 라고 이제 진단이 내려지기도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경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슬로베키아전 지금 스탯을 일단 한번 볼게요. 유효슈팅 없어요. 이게 맞나 과연? 그리고 패스 21번 성공, 27번 시도해서 21번 성공. 패스 횟수 자체가 일단 적은 편인 걸 봐야죠. 그리고 볼 경합 8번 시도해서 4번 성공, 4번은 실패했습니다. 터치 39번, 키패스 1번, 드리블 시도 0회. 경기 보면 그냥 박스 안에 계속 갇혀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 이런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비교적 본인이 가진 기량보다 조금 좀 약한 팀인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간혹 이러면 이해를 하고 오히려 쉴드를 쳐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도와주냐. 근데 레반도프스키는 메이저 대회 때 오면 귀신같이 이래. 그렇죠. 이러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레반도프스키가 프로로서 데뷔한 이래 A매치 기록을 보면 국가대항전에서 처음으로 참여하게 된 메이저 대회는 유로 2012였습니다. 근데 유로 2012는 폴란드가 개최지였죠. 그래서 유로 2012에서 폴란드가 따로 예선을 하지 않았는데 보시면 본선에서 일단 폴란드는 조별리그 탈락, 3경기 1골. 근데 뭐 이때는 어린 나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후 대회 유로 2016을 보면 예선은 2위로 통과했어요. 레반도프스키는 10경기 10골과 5개 도움으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레반도프스키의 스탯이에요. 그렇죠. 또 이 시기가 포텐이 확 올라왔던 이제는 정말 완성형이 되어갔던 시기였으니까 예선에선 대단하다. 하지만 본선 팀은 8강까지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레반도프스키 5경기 1골이에요. 약하죠. 예선 10경기 10골이었는데. 약하지. 그래서 일단 약하고 2018 러시아 월드컵 보겠습니다. 예선 1위 10경기 16골과 2개 도움. 그래. 대단한 이거라고. 하지만 이 팀은 조별리그 탈락. 레반도프스키는 3경기 침묵입니다. 본선 무대와 예선 무대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레반도프스키가 이거보단 잘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이번 유로 2020도 예선은 폴란드가 1위로 통과했어요. 본인은 10경기 6골과 2개의 도움. 그리고 이번 한 경기를 치렀는데 본선에서 폴란드는 패배. 아주 부진했고요. 그리고 레반도프스키도 유효슈팅을 하나도 때리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된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레반도프스키가 메이저 대회, 그러니까 유로와 월드컵을 합친 게 되겠죠? 메이저 대회 본선에서 시도한 최근 33번의 슈팅 중 유효 슈팅은 11개에 그친다. 너무 작아. 너무 작아요. 너무 적어요. 이게 딴 선수도 아니고 레반도프스키. 그래, 레비니까 적은 거야. 네. 그리고 33번의 슈팅 중 한 골을 득점했어요. 너무 약해. 네. 이 한 골은 유로 2016 당시에 8강 포르투갈전에서 넣었던 골이 전부였습니다. 이거 약하죠. 충격적이죠. 네, 이거는 레반도프스키한테 그러면 이제 아주 과격하게
저는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만 좀 극단적으로 보면 레반도프스키 바이언 선수들 그 수혜받고 있는 거 아니야? 나온 못하네? 라는 얘기를 누군가는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요. 그 얘기가 맞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할 만한 어떤 지표들이 있으니까. 이미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 너 대표팀에서 너무 못한다. 이게 지금 평가 절하가 될 요소로 앞으로도 이 선수의 발목을 잡을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수 평가할 때 결국 대표팀 기록을 안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 레반도프스키는 어쨌든 분데스리가의 선수이기 때문에 항상 비교되는 레전드가 게레트 밀러죠. 게레트 밀러는 실제로 이 얼마 전 레반도프스키가 단일 시즌 최다골 기록을 넘어선 케이스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게레트 밀러는 선수 시절 기록을 보면 서독 대표팀 62경기 68골이고요. 아니 뭐 득점 기계. 네, 1974년부터 2006년까지 이 시기 동안 월드컵 최다 득점자 타이틀을 계속 유지하고 있던 선수예요. 이후에 2006년에 호돈신이 깼고 그리고 2014년에 클로제가 깨면서 현재에 이르게 됐죠. 지금 보면 게레트 밀러는 그간 A매치에서 통산 해트트릭이 무려 8번이고요. 월드컵 본선 14경기 14골, 유로 본선 2경기 4골로 이미 대표팀 성적은 굉장히 훌륭한 선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 근데 이 비견되는 게레트 밀러니까 어떤 스트라이커가 더 위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레비가 대표팀 와서 조금 부진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부진하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얘기 나오는 선수들과 비교해도 이건 레반도프스키에게 굉장히 초라한 기록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 이거 너무 안 받쳐주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러면 이 대표팀의 나머지 동료들의 책임이냐 아니면 레비의 문제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아까 그런 얘기했잖아요. 히든풀에서 얘기할 때 찬우 형이 아니 그래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닌데 그럼 엄청나게 후지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렇죠. 지엘렌스키 같은 선수 잘한다 이런 얘기를 또 찬우 형은 했어요. 그렇죠. 일단 팀에게 먼저 한번 책임을 전가해 보겠습니다. 팀의 책임을 한번 물어보면 폴란드의 책임은 이 슬로바키아전 보잖아요. 중앙 쪽을 빌드업으로 전혀 뚫지 못했어요. 이 팀이 빌드업 상황에 짜임새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볼이 다 측면 쪽으로만 배달이 되면서 측면 크로스를 올리게 급급했습니다. 근데 지금 폴란드가 가지고 있는 측면 자원들은 특히 이날 슬로바키아를 상대로 측면 자원들이 1대1에서의 역량이 매우 떨어졌어요. 약하다. 측면으로 볼을 보냈는데 정작 이 선수들이 자기에게 오는 맨마킹이나 협력 수비를 전혀 뚫지 못하면서 크로스가 그냥 맥락 없이 나오는 크로스들만 계속 배달이 되었던 거죠. 레반도프스키는 박스 안에 갇혀서 일단 크로스라도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양질의 크로스가 오지 않았던 것도 일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전의 폴란드 감독들은 대부분 스타일을 좀 정리해보면 압박 이외의 공격 전술이 아쉽거나 아니면 아예 빌드업 체계가 안 잡혀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왔었어요. 그래서 폴란드는 항상 우리가 예선 때는 기대를 많이 하지만 정작 본선 가서는 유로 2016도 결과가 좋아서 그렇지 내용상의 아쉬움이나 답답함이 있었죠. 항상 이런 징크스를 안고 있는 팀이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확실히 레반도프스키의 부진도 팀의 책임이 없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팀의 책임만 있는 것이냐? 그거는 또 아니다. 그건 아니죠. 본인도 부진하다. 네. 왜냐하면 레반도프스키의 부진이 지극히 일부 시기나 혹은 일부 대회에서만 보였다면 이 시기에 팀에 문제가 있는 거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쭉 봐봐. 너무 다 안 좋아. 그리고 하나의 똑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똑같은 기준. 메이저 대회에서 약하다는 거예요. 유로, 월드컵, 본선에서만 약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상황을 요약을 해보면 팀의 문제라기보다는 레반도프스키가 메이저 대회에 나올 때 그 어떤 경기력과 어떤 멘탈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결국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진단할 수밖에 없어요. 폴란드는 강팀은 아닙니다. 어디서 유럽 국가들 비교해 볼 때 강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죠. 많이 아니지. 좀 떨어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체도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야. 어쨌든 본선까지 올라오잖아. 그렇죠. 폴란드는 약체라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강호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결국 비슷한 레벨에 있는 팀들을 좀 살펴보잖아요. 폴란드 그 전에 있었던 스코틀랜드와 체코의 경기 때 앤디 로버슨 진짜 악착같이 해서 이날 기회 창출 혼자 6번이나 했었어요. 하지만 팀은 아무것도 못한 채 결국 0대2로 패배를 당했었고 슬로바키아의 슈크르니아를 골 넣었잖아. 결승골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팀의 전력이 다소 본인이 가진 명성과 기량에 비해 아쉬울지언정 자기 개인의 활약은 아무리 포지션이 다르다 한들 문제없이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레반도프스키는 아까 얘기했던 슬로바키아전 유슈팅 0번 그리고 최근 메이저 대회 슈팅 33개 중에 득점한 골이 고작 한 골에 그친다는 거. 이거는
개인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당연히 말해주는 기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요 나이 때 정도 비슷한 그 또래의 스트라이커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스트라이커라고 할 수 있는 4명의 선수 정도가 저는 생각이 나거든요. 요 비슷한 나이 때쯤이 레비가 88이잖아. 네. 87에 수아레즈가 있어요. 수아레즈. 우루과이. 그리고 87에 벤제마가 있습니다. 네. 프랑스. 그다음에 다시 88에 아구에로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이 4명 정도가 난 비슷한 나이대라고 묶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중에서 아르헨티나랑 프랑스 뭐 특히나 벤제마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대표팀에서 빠져 있었으니까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만 우루과이는 분명히 폴란드보다는 세긴 해요. 네. 근데 이 대표팀에서의 활약을 놓고 봐도 아구에로든 뭐 벤제마든 이 수아레스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레반도프스키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활약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레비는 전력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하고 이거저거 보정을 하더라도 이거는 좀 많이 부진한 건 맞아. 네, 이거는 게다가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아무리 팀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한들 개인에게도 추궁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있기 때문에 그럼요. 또 한 가지는 결국 이렇게 되면 선수 평가에서 발목이 안 잡힐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보세요. 메시랑 호날두와 이야기가 항상 나올 때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메시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대표팀 커리어를 딱 들이대지 그러면 메시도 호날두한테 그 부분만큼은 완전 초라해진단 말이야. 왜냐면 호날두는 유로 우승한 게 있고 그게 있으니까. 뭐 네이션스리그도 그렇다 네. 치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로 이 우승을 캐리하지 못했다고 해서 메시를 폄하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팀 커리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야. 네. 근데 레반도프스키는 폴란드라는 걸 감안은 하겠죠. 왜냐면 우승권에 있는 국가가 아니니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약해. 게다가 호날두 메시는 어린 나이 때 보면 클럽 커리어에 비해서 대표팀이 한창 초라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 선수들도 여러 전문가들과 팬들에게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표팀 캐리해야 된다 너네도. 네. 왜냐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 에이스니까. 그렇죠. 너네 대표팀 활약 없으면 이 이상으로 평가받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때 정말 수도 없이 나왔던 것들이 기억에 나요. 맞아요. 지금 레반도프스키도 어쨌든 대표팀 경력이 매우 초라하다. 평가가 깎일 여지가 매우 농후하다. 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선수는 명실상부한 월클래스 스트라이커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수의 기량에 대해서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다만 대표팀에서의 어떤 기록이 이 정도로 부진하다면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러면 뭐 아무리 폴란드가 일정 이상 올라가긴 힘든 전력이라 하더라도 이거보다는 그래도 잘해줘야 된다. 네. 이 좀 잘해주면 좋겠어. 너무 생각보다 부진해. 심각했죠. 네, 네. 그렇습니다.